안녕하세요. 박상미의 인생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우리 제가 저에게 진짜 인생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 인생 책 3권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인간관계 모두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늘 공부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데요.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모시고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책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야,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제가 선생님 그 불안 습관, 그 책을 그렇게 인생책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복수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저는 정말 늘 상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이렇게 하세요 말하면서도 저도 늘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잘한 거가 아니라 자기가 힘든 얘기 저렇게 해주는 상담 심리학자는 처음 봤다고. 근데 거기서 엄청 사람들이 마음에 그 소위 말하는 치유의 그런 늑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저 양반도 저렇게 힘이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박상미 선생님께서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가 저도 힘듭니다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가 쉽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정상인 거죠. 왜냐면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대학원생들끼리 싸워가지고 죽겠습니다 진짜. 학생들을 얘들아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요. 맞아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고 싶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을 읽고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딱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이미 끝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바꿀 수 있겠다. 이건 공부하고 도전하고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희망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꼈던 감동과 지혜를 우리 구독자님께들도 같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책은요 진짜 실용적으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좋았고요. 모든 문장에서 교수님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돼요.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많이 휘둘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1장 1강에 딱 나와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에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또 멘탈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라. 몇 가지 팁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요. 네. 이제 이 책 읽으신 분들이 바로 그 대목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제 대답이 달라져요. 더 좋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받는 날로부터 그 전 일주일 동안 어떤 감정적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대처가 달라졌다는 그러니까요. 뜻이거든요. 교수님 강의는 그래서 모든 강의가 새로워서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인지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일단 그 얘기를 살짝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상담은 굉장히 길고도 품이 많이 들어가는 하지만 근본을 많이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본다.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 안 바뀌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저희 인지심리학의 기능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 바뀌어 인간. 하지만 상황은 잘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오랜 동안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저 깊은 데서부터 바꿔 나가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는 그 상담 심리학의 품이 많이 드는 심리학이라면 인지 심리학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안 돼. 불 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살짝 바꿔서 그 효과를 누적시켜서 네. 작은 효과를 누적시켜서 가는 네. 약간 좀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다른 메커니즘의 학문이다. 네. 물론 이게 다 양쪽의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사회의 심리학적 역량이다라고 네. 얘기를 드려요. 네. 따로따로 다 그냥 나만 네. 맞고 상대방 틀리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정적인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네. 벽을 잘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벽을 잘 쳐야 되는데 네. 그 벽을 만드는 오늘의 방법이 뭔가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라고 보단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건 네 생각하셨어요? 감정이구나 라는 걸 네. 예,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그래 그렇구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내가 같이 막 무너지거나 아니면 휘둘리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떨 때는 또 이런 대답을 드릴 때가 있어요. 얘가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하는 거죠. 요만한 일인데 이만큼 화내거나 네. 요 정도 기뻐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거를 그 미성숙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눈금 자체가 적은 네. 거죠. 그러니까 왜 기쁨의 눈금도 7개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되고 화의 눈금도 8개가 아니라 2개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화내거나 아무렇지도 않거나 둘 중에 네. 하나 하고 성숙을 한다라는 게 마음의 눈금이 좀 더 촘촘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픈 영화든 재밌는 영화든 네.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거를 꼭 그 친구들이 뭐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보여주면 네. 아직 마음의 눈금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7개가 안 되고 8개가 네.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무지하게 웃거나 네. 무지하게 울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안 울거나 안 웃거나. 네. 그래서 질풍노도식이라고 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라고 그러면 근데 어른은 이건 요만큼 슬퍼. 네. 이건 요만큼만 슬프고 네. 이건 정말 많이 슬프다. 이런 게 네. 눈금이 있죠. 저희는 감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약간 그 감정의 종류의 눈금이 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성숙한 내가 미성숙한 사람한테 휘둘리면은 그래서 상처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왜 이 질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왜 하시는가 봤더니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네, 네, 내가 네. 뭐 잘못했는데 왜 그러니까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내 이러면서 네, 네, 이미 네. 상처를 그쵸. 많이 받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면 네. 강팀한테 지면 큰 상처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약팀한테 지면은 뭐 네. 굉장히 상처가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미성숙한 사람한테 이게 좌지우지되면 상처가 그래서 큰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내가 더 성숙한 거고 내가 더 눈금이 촘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눈금이 네. 촘촘하지 않은 거예요. 네. 상대방 눈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네. 감정 조율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때,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한 사람, 이 사람 그쵸. 미성숙한 사람. 그게 약팀한테 네. 지고 있는 거예요. 약팀한테 지금 끌려가는 네. 편이야. 그러니까 왜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고스톱도 네. 진짜 처음 배워본 사람한테 고수가 끌려다닐 때가 있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약팀인데. 저는 그래서 너는 약팀이구나. 너는 아직 미성숙하구나. 이걸 네. 깔보듯이 하면 안 되지만 네. 약간 그런 거를 내 자신한테 상대방은 나보다 미성숙하고 아까는 이런 부분의 생각은 약한 하수구나라는 걸 나한테 암시를 시켜야겠죠. 네. 나한테 암시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을 땐 저는 네. 이러지도 말고 그리고 이러지도 말고 네. 이러면서 아. 딱 전문가가 비전문가 상대하듯이 대하듯이. 한 그런 태도. 너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안 듣겠어라고 하는 거부의 태도도 네.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공감해주면서 끌려들어가는 태도도 아닌 상담가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얘기해요. 선생님이 상담 받으셨을 때 그 상담 선생님의 모습처럼 대하시라. 네. 그러니까 흉내 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정말 네, 딱 네.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강자인 거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담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 네, 네. 그럼 이게 진짜 딱 답이 그쵸.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네. 선생님들이 그걸 잘 지키도록 훈련돼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훈련돼 있잖아요. 너무 끌려 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가 네 문제를 다 알지라고 하는 식으로 네. 쳐다보지도 않는 끊임없이 눈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상상하게 떠올려 볼 때 제일 좋은 네.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네네. 진짜 설명을 잘하셔서 저는 진짜 강의하고 상담할 때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김경일 교수님 책에 무조건 100%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팁을 줄 수 있는 인지심리학이 너무 매력적인 게 네. 많은 것 같아요. 저 다시 교수님 제자로 아니요, 입학해도 아니요, 될까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상담 심리학을 제가 첫 학기에 들어갔는데 네. 이건 내가 할 심리학이 아니구나라고 바로 수강 처리하고 나왔거든요. 왠지 아세요? 상담의 네.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어. 네. 상담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잠깐만, 아니 남의 얘기를 열심히,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네. 얘기하셨다니까요. 너의 입을 끝까지 닫고, 네, 잘 그렇죠? 들어.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게 네. 모든 상담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한번 3초 정도 해봤다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잘 듣고 고통을 귀하게 여기고 해도 변하지 않는 내담자들에게 진짜 한 방이 김경일 교수님 강의에 김경일 교수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인지심리학의 한 구절을 딱 알려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진짜 심리학계의 뚜러뻥 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 반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교수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뒤에서 말 지어내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이 책에 또 아주 명쾌하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썼지만 네. 사석에서 다른 네. 심리학자들이랑 네. 얘기할 때는 야, 남의 험담하고 남의 뒷담화하면서 네. 계속 나 끌어들이는 사람. 네. 이거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음주운전 해놓고 그 운전자 바꿔치는 놈이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와, 어머.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 범인을 바꿔치기 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뭐냐면 내가 얘를 너무 싫어하는데 네. 내가 얘를 싫어했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데 얘가 욕을 먹게는 만들고 싶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야, 쟤 너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범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범인 바꿔치기네. 어우, 네, 진짜 네, 나쁘다. 네, 네. 음주운전보다 나쁜 게 범인 바꿔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당연히 더 받는 네. 건데 되게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제가 이제 김경일인데 만약에 이제 제 친구 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친구인 상미, 박상미를 네. 야, 상미 너무 재수 없지 않냐? 걔 너무 네. 표리부동하지 않냐? 걔 네. 너무 뭐 자린고비지 않냐라고 네. 하면 저는 끊임없이 들어는 주되 오,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네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계속해서 이 일의 주인공은 너라고 얘기해요. 아. 너. 너야. 이 일의 주인공은 주체는 너야. 그래서 계속해서 안 말려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건 나도 얘랑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생면부지의 친구가 다가가지고 경이라 상미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진 네.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랑 뭔가 주고받는 뭔가의 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살짝 이런 범인 바꿔치는 비겁한 놈이 나랑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네. 아, 좀 반성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도 안 빠지려고 하고 네. 그렇다고 오로지 무조건 얘만 잘못했거나 아니면 네. 뭐 박상미라는 친구만 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도 살짝 뭔가 반성할 측면이 있는 하루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요. 요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옆에 앉은 건 잘못이지만 네. 음주운전보다는 큰 잘못은 아니죠. 물론 그쵸. 방조한 죄도 요즘 크게 다르지만 네. 지금 이거는 내가 방조죄로 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술 취하고도 운전을 할 만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놈과 내가 친구였다는 정도는 반성이 어느 그쵸. 정도 되는 거죠. 네. 술 맞습니다. 먹었는데도 운전을 하겠다는 네. 친구가 내 친구였다라고 하면 네. 그 정도의 반성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걔가 나를 운전한 사람으로 몰면은 안 되니까 네. 계속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나 일들이 있었나 보구나 라는 걸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칭대명사를. 너는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네가 또 그런 생각을 했었네. 야, 네가 그렇게 느낄 만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얘의 교묘함이나 집요함의 정도가 드러나요. 드러나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경일이 포기해야겠다. 얘는 범인 바꿔치기가 도저히 안 돼. 다른 애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소위 말해서 집요함의 수준을 제가 한번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러면 초장에 툭 하고 아이 그거는 아니고라고 나가 떨어지는 약간은 집요하지는 않은 스타일이 있는데 끊임없이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아니라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던진 너라는 인칭대명사를 나로 안 바꿔 다르게 계속 바꿔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살생부까지는 아닌데 약간 제 사적인 블랙리스트에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맞아요. 최소한 거기에 성은 붙이기 시작해요. 이니셜은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요한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어디선가 너도 다른 친구한테 나의 험담을 이렇게 당연히 할 테니 이런 친구와는 당연히 거리 둬야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사회생활 이건 약간 심리학자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과 분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울수록 이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까울수록.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거리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야 그때 같이 막 파스타 먹을 때 이러면서 야 그때 같이 뭐 술 마실 때 뭐 내가 개차 옆에 탔을 때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 스토리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공유되는 그런 단서들이 둔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느슨해지거든요. 느슨해지면 험담을 안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주로 이런 사람들에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건 결국은 내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다는 뜻이니까 거리를 잘 두면서 이러죠. 그날 저녁에 그래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빠져나왔는데 이 자식이라는 이 IMF에서 나는 어떻게 잘 빠져나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좀 멀어져야 될 인간관계 우리가 걸러낼 때 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범인 바꿔치기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범인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쉽고 명쾌한 예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방에 답을 주는 분을 정말 이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쉬운 예로 오늘 배운 것들 잊지 말아요.